낡은 집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옥은 낮은 상 위에 놓인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국화를 정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담담함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홀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들까지 사고로 잃은 지도 같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의 수저 소리만 공기를 쓸쓸하게 갈랐습니다. 이놈의 세월은 왜 이리도 덧없을까? 영옥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사진 속의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며느리 수진이 오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수군댔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영옥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아들의 방 한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유품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수진이 남긴 작은 손뜨개 목도리 하나. 영옥은 그것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차갑고 낡은 감촉이 마음을 저며왔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야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목도리는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유리창 밖으로 찬 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영옥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 다신 돌아오지 마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묻어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웃 미숙이 들렀습니다. 언니, 이번 주에 지방병원 봉사 간다지? 같이 가요. 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힘이 달려서 안 돼. 하지만 미숙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늙어요. 며칠 뒤 영옥은 결국 봉사에 나섰습니다. 마음 한켠에 묘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환자 식사를 나르던 그녀는 우연히 응급실에서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한 소년의 손목에서 흘러내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아준. 영옥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성씨와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그녀는 입술을 떨며 아이가 실려 들어가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앞 벤치에서 영옥은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옥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전날 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름표 속 김아준이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본 게 아닐까 자신을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그녀는 병원 근처 슈퍼로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때 계산대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마른 어깨선. 영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굴이 보이자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물건을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갔습니다. 영옥은 무심코 따라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수지는 허름한 반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창문이 낮고 벽에는 곰팡이가 핀 흔적이 있었습니다. 영옥은 창가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 하나와 낡은 침대, 그리고 기침을 하며 약을 삼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그 순간 영옥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 아들의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서둘러 몸을 숨기고 골목 모퉁이로 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정말 하준이가 맞는 걸까?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옥은 다시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미음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밖을 살피다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도시락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곧 퉁 하고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락통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소리였습니다. 멀리 골목 모퉁이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영옥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방 안에서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 속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도망친 게 아니라 상처받은 채 살아남으려 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도 영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병원 봉사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반지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손주라면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진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복지센터에 있는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박수진이라는 이름 명단에 있나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영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봉사활동 이력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낯선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수진이 받은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시댁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사실을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현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원망하며 했던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시각 반지하 방에서는 수진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청소를 마친 뒤 근처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곧장 향했습니다. 피곤에 절은 몸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의 병원비와 월세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하주는 혼자 남아 기침을 참으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을 목까지 덮고도 추위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어린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웃 할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밤새 기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녀는 보건소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오후쯤 보건소 직원과 복지 공무원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다급히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 선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죠? 직원이 조심스레 아이의 상태를 묻자
수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옥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여자가 사실은 이토록 치열하게 버티며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며 그녀의 얼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겨울비가 그치자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어요. 그날 오후 영옥은 다시 병원 봉사에 나섰습니다. 복도 끝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들것 위에 실려오는 아이를 본 순간 영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곁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하준이 좀 살려주세요. 영옥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굳어버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준은 희귀한간 질환을 앓고 있었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치료비가 상당할 거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퇴원을 권유하자 그녀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옥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돈이면 될까 그래도 해야지.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선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영옥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영옥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죠.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영옥은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밖에는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어릴 적 열이 나던 밤 식은 땀을 닦아주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아이 할머니래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영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수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미움, 슬픔, 그리고 아주 작지만 놓지 못한 그리움이요. 새벽이 되자 병실 불빛은 희미해졌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준이 퇴원한 지 며칠 후 영옥은 며느리와 손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낯선 공기 속에서도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좁은 부엌에 밤 냄새가 피어올랐고 하준은 조심스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옥은 아이 앞에 따뜻한 국을 놓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식탁 위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할머니를 슬쩍 바라보다가 다시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영옥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밤이 깊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옥은 방 한가운데 놓인 아들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웃음 뒤에 자신이 남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던 날 분노에 휩싸여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망쳤다. 그 말이 화살처럼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고 결국 그녀는 아이를 안고 사라졌습니다. 영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새벽 영옥은 조심스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너를 오해했어. 너도 나만큼 아팠겠지. 아들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길 바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는 눈물 자국으로 번졌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바람이 살짝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봉투가 바람에 날려 바닥으로 떨어졌고 현관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른 아침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발끝에 닿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지나치려 했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글이 끝날 무렵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오랜 미움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말없이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미역을 헹궜습니다. 미역국이 끓기 시작하자 영옥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생일이잖아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세월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미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용서의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던 날 하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옥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며 자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그늘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어요. 하준은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영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햇살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일을 다니고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얼굴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숨기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어느 날 퇴근 후 수지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 집에서 같이 지내요. 하준이도 여기 좋아해요. 영옥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셋이서 살아봅시다. 며칠 후 영옥은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팔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 집은 아들 기억이 많아서 떠나기 싫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한 결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아늑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이웃들이 모여 도와주었습니다. 하주는 신이 나서 짐을 옮겼고 수지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영옥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나간 영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네요, 아주머니. 그 말에 영옥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이 아직 어색했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두 여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옥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웃어요. 다시는 울지 맙시다. 셔터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지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하주는 젓가락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영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삶이었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랜 상처와 오해가 사라지고 남은 건 따뜻한 일상의 온기였습니다. 영옥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새로 시작된 가족의 하루는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봄바람이 부는 날, 영옥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하준과 함께 납골 땅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묵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납골 땅에 도착하자 영옥은 조심스레 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촛불을 붙이고 하주는 작은 국화를 영정 앞에 올려두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향연기가 천천히 흘러올랐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영옥의 눈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이제야 내 가족이 다 모였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궜고 하주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유리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납골 땅 안은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영옥은 주머니에서 하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잘 지내니? 내 아내와 아이는 잘 크고 있어. 내가 늦게야 알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 한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영정 옆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하준이 영정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학교 다녀요. 할머니랑 엄마랑 잘 지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납골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영옥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하준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향 연기가 세 사람을 감쌌고 햇빛이 천창 사이로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영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납골 땅을 나서며 세 사람은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영옥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맺혔던 미움과 후회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 아마 하늘에서도 보고 있을 거예요. 영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내가 웃겠구나.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발밑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영옥의 눈에는 슬픔 대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기다림의 끝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계절은 어느새 여름 끝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영옥은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고 집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의 밥상이 가지런히 차려졌습니다.
수지는 반찬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하준이 학교 생활도 잘 적응했어요. 영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됐죠. 하준은 웃으며 밥을 한 입 크게 떠먹었습니다. 한때는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다시 시작한대요. 같이 가실래요? 영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예전엔 외로워서 갔지만 이제는 사람 만나고 싶어서 가야죠. 하준이 그 말을 듣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쓰레기 줍기 잘해요. 두 여자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그 웃음은 여느 잔치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영옥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창가 옆 테이블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유품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계였습니다. 영옥은 사진과 시계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우린 잘 지내고 있단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앉아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하준은 숙제를 펼치며 연필을 쥐었고 영옥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된 가족 사진 속 풍경처럼 평온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끓는 주전자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영옥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후회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울음도 원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은 밥그릇이 세 사람의 온기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며 집안을 감싸자 영옥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